예, 안녕하세요. 뻘소리 없이 강의하는 김대기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4강에 있는 3대를 좀 볼 텐데요. 소설은 웬만하면 선생님이 굳이 읽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용 정도 파악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 글은 인물 간 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서 인물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문을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겹고 여러분도 조금 지겨울 텐데, 인물 관계가 파악이 안 되고서는 글 내용을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건 지문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관계도를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관계도 할배, 아빠, 아들이 자기. 이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첩이죠. 수원댁이라고 하는 첩이 있고요. 상훈의 와이프가 한 명이 있고 덕기의 와이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 전체가 나오면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EBS에서는 이 정도 중심 인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어렵냐면 인물의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서술자가 이 사람을 얘기할 때는 조의관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시각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를까? 아버지라고 부를 겁니다. 이 사람 시각에서 얘를 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얘가 얘를 볼 때 뭐라고 부르나? 아버지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명칭도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나갈 때 누구의 시점에서 어떤 대상을 호칭하는가를 잘 보지 않으면 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참 읽을 때 입장들을, 누구 시각에서 지금 누군가를 호칭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눈여겨서 잘 보시면 돼요. 자, 좀 지겨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같이 읽을 테니까 눈여겨서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읽으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죠. 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유학생 덕기는 부모가 아닌 조부와 한 집에 살고 있다. 조부는 젊은 첩 수원댁을 들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던 아들 내외를 집에서 내보냈으며, 덕기가 결혼하자 손주 내외를 들여 함께 살고 있다. 자, 상황 좀 봅시다. 지금 조이가 있는 이 큰 집에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따로 내모쳐놨죠, 그죠? 이 사람들은 밖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조이가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이가 있는 집에는 조이간 수원댁, 그 다음에 손자와 손자 며느리, 이렇게 4명이 살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집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상태고요. 말로 얘기해 볼게요. 얘는 지금 동경 유학 간다 그러죠, 그죠? 이 사람은 식민지 지식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지. 식민지 지식인. 상호는 뭘 보여주는 사람이지? 개화기 지식인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개화기의 지식인. 다만 겉모습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물이고 표리부동한 인물입니다. 조의관은 뭘 보여주죠? 봉건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지. 그래서 인물이죠. 그래서 이 3명이 서로 다른 가치관의 갈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글 전체의 이야기고,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얘들은 밖에 나가 살고 있고 이렇게만 같이 살고 있다까지 정보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혼인한 이듬해에는 건너방에서도 아이 우는 소리가 나게 되었다. 혼인한 이듬해 누가? 덕기가. 그러니까 건너방은 덕기가 살고 있는 방인 겁니다. 자, 덕기가 혼인한 다음에 그 다음 해 요 사이에 아들 한 명이 태어납니다. 덕기하고 덕기 와이프 사이의 아들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혼인한 이듬해에도 건너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나게 되었다. 첫 아들이었다. 집안이 경사났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입으로만이었다. 서조모는 어라. 서조모 누구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조부의 와이프니까 이게 조모가 되겠죠. 할머니. 그런데 앞에 서자가 붙었어요. 서자 할 때 그 서자예요. 다시 말하면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덕기 입장에서 이 사람을 부를 때 서조모라고 불렀어요. 자, 좀 더 봅니다. 서조모는 소견이 좁았다. 보고 배운 것이 없었다. 공연히 건너방 아이 증손자를 시기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 덕기의 아들은, 자, 손자의 아들이니까 증손자지, 그지? 할머니가 되어서 자기 증손자를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4살짜리 할머니와 3살 먹은 손주가 자라갈수록 손이 맞아서 이를 벌리고 어른 싸움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어라? 4살 먹은 할머니? 이것도 누구야? 할머니는 누구냐면요, 조의관과 수원댁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조덕기의 아들 간의 촌수를 보세요. 이 사람 아들 입장에서 아빠, 얘는
조의간의 딸이니까 조상훈과 같은 학렬이죠. 그러니까 덕기의 아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비슷한 나이니까 같이 자라가면서 서로 싸우기도 해. 그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많았었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증손자를 이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이나 혹시 자기한테 어떤 재산이 안 돌아올까봐 항상 시기하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조부가 간혹, 증조부 누군데요? 얘 증조부 누구야? 조의간이죠. 조의간이 간혹 건너방 아이를 좀 안아주면, 건너방 아이가 누구더라? 덕기의 아들이에요. 건너방 아들을 좀 안아주면 안방마마의 눈기가 가로채지는 것이었다. 안방마마 누군가요? 수원댁이죠. 수원댁의 눈기가 가로채졌어. 이렇게 외양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인물의 심리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영감도 불공평하자는 것이 아니나 몸이 괴로웠다. 결국에는 자기 딸이 귀엽고 젊은 첩에게로 쏠리긴 했건만 땡땡땡. 자 보세요. 조의간이 처음에는 자기 증손자도 귀엽고 자기 딸도 귀여워서 둘 다 잘 안아줬어. 그지? 그런데 얘를 안아줄 때마다 수원댁은 뭔가 불만 섞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이 사람 입장에서도 얘도 안아주고 얘도 안아줘.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기 딸 안아주게 되고 젊은 첩한테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자, 덕기의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요 집안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죠. 아버지 계세요? 자, 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 자,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덕기의 엄마. 이 사람들은 지금 밖에 나가 산다 그랬죠, 그죠? 밖에 나가 살고 있는 덕기의 엄마가 덕기의 아들, 다시 말하면 손자가 보고 싶어서 덕기네 집에 놀러 온 상태인 거예요. 요 건너방 덕기네 집에 요 사람이 지금 놀러를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일본 유학을 가기 전에 본가 나가 산다 그랬으니까 그 본가에 아버지가 계시냐고 지금 놀러 온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상황 이해했죠?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덕기는 마루로 나와서 또 한 번 커다랗게 하품을 하고 방에다 대고 물었다. 부친에게 길 떠나는 문안을 갈 생각이다. 자, 엄마가 놀러 온 엄마가 아빠가 있다라고 말하면 일본 유학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인사를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몰라. 사랑에 계신지 나가셨는지. 모친의 대답은 냉담하였다. 원체 이 중늙은이 내외는 이름만 걸린 내외였다. 식사도 사랑, 잠도 사랑, 세수까지도 사랑해서 내다가 하는 것이었다. 누가? 조상훈이 집에 돌아와도 와이프한테 안 가요. 사랑방에서만 지낸단 말이야. 남편의 콧배기를 못 보는 날이 많다. 그래도 남 보기에는 그리 의가 좋지 않을 것 같지도 않다. 검다 희다 말이 도대체 없기 때문이다. 자, 집에 들어와도요, 자기 와이프 방에는 가지도 않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남들한테는 사이가 좋다 나쁘다, 검다 희다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기 때문에 세속 일에 대해 대범하고 초연해서 그런지, 자, 물었어요. 누가? 서술자가. 그가 누군데? 상훈이 집에 들어와도 자기 와이프의 방엔 절대 들어오지 않아. 이유가 뭐냐?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속 일에 초연해서 그런지, 자, 일단 물었죠. 하나만 더 읽고요. 그 다음에 돌을 닦아서 여인에게는 근접을 안 하느라고 그런지, 자, 이렇게 물었어요. 서술자가 물었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이 인물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서술자가. 얘는 여자를 밝히고 돈을 밝히고 세속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 와이프를, 이게 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좀 야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세속에 관심이 없어 그런지 웃기시네? 그런 거라고. 얘가 또 돌을 닦아서 그런지 웃기시네?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서술자가 물음을 던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인물의 행동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죠. 어쨌건 40에 한둘 넘은 이 중년 부인은 얼굴을 잊어버리게 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었다. 자, 서술자가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 부분 또 보죠. 자, 이애는 어디 갔니? 집에 놀러온 시어머니가, 여기 시어머니가 덕기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되죠. 며느리한테 손자 어디 갔냐고 물은 겁니다. 이 어디 갔니? 모친은 손주 새끼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다. 얻고 나갔어요. 사랑 마당에서 노는지요? 하고 어린 며느리는 안방 애 보는 년을 불러내어서 나가보라고 이른다. 예예, 사랑에 나가거든 영감님께 하계동 마님께서 오셨다고 여쭈어라. 사랑 어딘데요? 조의관의 방이에요. 여기에 가거든. 조의관한테 하계동 마님. 자, 또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계동 마님은 조의관의 며느리, 덕기 와이프의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을 하계동 마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며느리, 어린 며느리가 아기를 찾으러 사랑에 나가는 애 보게한테 사랑에 가면 우리 시할아버지한테 시어머니 하계동 마님이 왔다라고 알리라고 지금 넌지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며느리는 안방 아이를 업고 마루로 내려가는 계집년에게 소곤소곤 일렀다. 자기 시어머니가 시할아버지께 문안드릴 기회를 만들 생각이다. 자기 시어머니가 시할아버지에게, 이 사람 시각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조의관이 시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니까 요 기회에 집에 잘 놀러 오지 않으니까 두 사람을 좀 어떻게 인사를 시키려고 며느리가 일부러 애 보게를 보낸 겁니다. 자, 노영감이 곧 들어왔다. 며느리가 그리 급히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 누군데요? 이 사람 며느리 하계동 마님. 자, 며느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할 일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락날락 하는 것이 유일한 소일인데 성미가 급하여서 듣기가 무섭게 들어온 것이다. 자, 그 얘기를 전하자마자 조의관이 금방 들어왔어. 왜냐하면 평소에도 하루에도 몇십 번씩 왔다 갔다 해. 더더군다나 오늘은 성미가 급해. 뭔가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빨리 하려고 지금 급한 성미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자, 소설 문제에서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설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시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죠. 직접 제시를 했느냐 간접 제시를 했느냐. 어떤 게 직접이고 간접인지는 설마 고3들이 그걸 모르지는 않겠죠. 읽어 나가시면서 이 부분이 직접이고 이건 간접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신 부분은 성미가 급하다고 직접 말했으니까 이런 게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죠. 자, 다음 갑니다. 사랑문에서부터 기침을 칵 하는 소리에 건너방에 며느리가 나왔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건너방에 며느리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장면 어디에 온 거냐면 덕기가 살고 있는 이 건너방에 조의관이 온 거죠. 그죠? 혼자 오지 않고요. 이 사람도 같이 옵니다. 아직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함께 여기에 와서 이야기가 벌어지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요렇게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덕기가 세수하고 있는 덕기의 건너방으로 건너오는 상황이에요. 좀 더 봅니다. 자, 며느리를 쳐다보고는 어떻게 한마디 하고 마루 끝에서 일본 자리옷을 입고 세수를 하다가 일어서는 손자를 보고 무슨 옷을 저렇게 해가를 해 입었나 하고 우선 한번 쏜 뒤에 어제는 어디 갔다가 몇 시에 들어왔단 말이냐 하고 역정을 낸다. 몇 시에 들어온 것은 오늘 아침에 벌써 안방 마마의 보고를 받고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이다. 안방 마마, 이 사람이죠. 자기 와이프한테, 첩한테 손자인 덕기가 몇 시에 집에 들어왔는지 이미 들었어. 왜냐하면 얘는 취미가 고자질이에요. 이 집안 식구들의 잘못된 일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취미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다시 묻고 있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혼내면서 뭔가 자신의 뭐라고 하나 마땅히 떠오르지 않나요? 자신의 가오를 잡는다. 일본말로 그지? 자신의 뭔가 위치, 할아버지로서 혹은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한 거지. 이런 걸 가부장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덕기는 물 묻은 얼굴로 가만히 비껴섰을 수밖에 없었다. 영감이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며느리도 따라 들어가서 절을 하였다. 자, 이제 지금 상황부터 잘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물 잘 따라왔죠? 대충 이해됐을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안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요렇게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서로 간의 호칭을 어떻게 하는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비로소 시서모와 대면을 하였다. 자, 시서모. 자, 이 사람을
모라고 불러야죠. 그죠? 시엄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한자로 시모라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서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요 명칭은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을 부를 때 시서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갑니다. 비로소 시서모에 대면을 하였다. 응, 별거 없지? 영감이 출입이 별로 없는 며느리도 이 집에 여간한 일이 아니면 오기를 싫어하니까 시아버지 문안이 한 달에 한 번도 될까 말까다. 내일 모레 제사까지 뭐 갈 테냐? 며느리는 천만 의외의 소리를 시아버지에게 들었다. 잠자코 섰을 뿐이다. 자, 며느리, 시아버지, 며느리를 만난 김에 얼마 뒤면 제사가 있는데 그날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냐고 묻겠죠. 그죠? 잠깐 손잡으러 온 사람인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물으니까 당혹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레가 바로 시할아버지 제사 영감에게는 친기.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시할아버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시아버지죠. 시할아버지면 조의간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뒤면 시할아버지, 조의간의 아버지의 제삿날이고 자신의 아버지의 제삿날을 친기라고 부르니까 조의간 입장에서는 친기가 되는 거죠. 자, 친기인 것을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다. 급한 일 없거든 왔다 갔다 하느니 아주 묵으려무나 어린 것들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니. 자, 어린 것들.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이 사람은 지금 집을 나가 살고 있지. 이 집엔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제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밖에 없지. 근데 둘 다 나이가 어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이 한 살 더 많은 며느리가 더 믿었겠지, 그지? 그래서 며느리 앞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어린 것들이라고 불렀어. 어린 것들한테 맡겨두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한 거야. 자, 며느리 입에서 내 소리가 좀처럼 아니 나왔다. 시아버지는 못마땅하였다. 자, 그럼 좀 있어서 차려주어야지. 나 혼자서는 어린 것을 데리고 이 짧은 해 땡땡땡. 누가 하는 말이냐면 시서모가 하는 말이에요. 조의간과 며느리 사이의 대화를 듣고 시서모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좀 있어서 차려주어야지. 뭘? 제사상을 차려주어야지. 혼자서는 어린 것 데리고 이 짧은 해. 나 혼자서는 어린 것이 누군데 요 사이에 딸이 있다 그랬지, 그지? 기순이 어린 것 때문에 나는 제사상을 차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 옆에 모로 앉았던 젊은 시서모가 비로소 말참견을 했다. 어린 것들에게만 내맡겨 둘 수 없다는 영감의 말이 며느리 앞에서 자기에게 모욕이나 준 것 같아서 못마땅하였던 것이다.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여전히 입을 봉하고 섰다. 첫째, 그 반말이 듣기 싫었다. 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하계동 마님, 이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지금 할아버지의, 자기 시아버지의 첩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지금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듣기 싫었다. 아주 반말을 해도 좋지만 그래도 믿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 분하다. 자, 나도 그렇다면 나이가 어리니까 반말하면 되는데 둘 다 반말을 해봐야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손해인 거지. 그래서 같이 반말하는 것도 분하고 첩노릇을 할지언정 원바닥이 있고 얌전하다고 하면서. 자, 이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들었던 수원댁에 대한 평가예요. 비록 영감의 첩이긴 하지만 본바탕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소대상을 차리니 말인가. 소대상은요, 한자인데 소대상이 소대하다, 환대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대접을 잘하는 거죠, 그죠? 요거의 반대말이 소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가지고 봅시다. 변변치 못한 제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근본이 있는 여자라면서 그깟 변변치 못한 제사상밖에 못 차린단 말인가? 지금 여기 며느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장한 제사를 차린다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람? 어린애 핑계를 하니 아이 기르는 사람은 제사도 못 지낸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하여 보았다. 자, 지금 계속 시아버지는 제삿날까지 남아서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고 시서모도 지금 한마디 했고 그런데 대답이 아직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잘 보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너희는 예수교인인지 난장인지 한다고 조상 봉제사도 개떡같이 알더라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무가내다. 자, 사모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버지랑 항상 갈등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며느리가 제사 지내러 온단 말을 하지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너네는 기독교인이라서 제사에 안 오는 거냐? 라고 물은 거죠. 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끝끝내 잠자코 있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연년이 제사 지낼 때마다 부자 간에 충돌이 생기던 것을 생각을 하고 주름살 많은 얼굴이 밝은 상기가 되며 치미는 화를 참는다. 며느리는 좀 선뜻하였으나 무엇라고 입을 벌릴 수는 없었다. 그래, 너도 이제는 천주 학쟁이가 되었냐?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연놈이 물 한 방울 떠놓겠니? 시아버지의 언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갔다. 수원집 시서모는 영감이 며느리 꾸짖는 것을 보고 까닭없이 시원하였다. 며느리가 무엇라고 말대답이나 한마디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자,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자. 여기 지금 시서모가 얘한테 제사상 차리는데 참여해라. 남아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없는 게 편해. 그런데 참여하라고 말했지, 그제? 그리고 지금 계속 시아버지가 얘한테 계속 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얘한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자,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속마음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말대꾸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말대꾸가 뭘까? 올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사를 차리기 위해서 나는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대꾸를 하기를 바랬어, 이 사람은. 왜? 혼나는 걸 보고 싶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취미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뭔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대꾸를 하기를 바랬는데 의외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떠나는 거, 제 떠나는 거 보고, 제가 누군데 덕기가 동경 유학 떠나는 거 보고 아주 제사까지 치르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자, 여기 지금 했던 그 대사는 시서모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온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봤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요만큼 사람이 나와도 좀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3대는 이게 수능에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 한 번 나왔고요. 99년도에 20세기에 2번 나왔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글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2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새롭게 또다시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뒷부분에 보시면 해제가 있을 겁니다. 해제를 보시고 전체 줄거리까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아두고요.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 말고 다른 인물들, 뭐 창훈이라든가 등등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부분도 혹시 문제를 풀다가 보시게 되면 인물 간의 관계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